오늘의 분노 유발자들입니다. 공무원을 향한 분풀이 악성 민원입니다. 네,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한 민원인이 공무원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듣다 못한 공무원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는데 불러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건데 결국 이제 경찰이 오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제 보도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네가 뭔데라고 네. 이렇게 꼭 반말까지 하시면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막말이죠, 이거. 네. 공무원 노조 측에 따르면요. 왜 이분이 이렇게 흥분했냐 알아보니까 이 민원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사비를 달라면서 매일같이 이 주민센터를 찾아와서 저렇게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뭐 맡겨둔 돈도 아니고 매일같이 주민센터를 찾아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판단해 보니까 정당한 사유가 지급 사유가 없기 때문에 거부를 했겠죠. 그런데 이 민원이 격분해서 고성뿐만 아니라 욕설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고성의 욕설에다가 공무원의 머리를 2차례 때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업무 방해, 그죠? 모욕, 거기에다가 추가로 폭행까지. 네, 담당 공무원은 결국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머리를 맞은 그 아픔도 있었겠지만 이게 마음의 상처거든요. 타인에게 이렇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 이게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안 되는 걸 그냥 안 된다라고 말했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지급 사유가 없는 걸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데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경찰을 불렀잖아요. 네. 출동했으니까 처벌을 받았겠죠. 당연합니다. 저렇게 난동 부리시면 진짜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욕설을 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되고요. 거기다 공무원을 때렸다.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때린 거잖아요. 폭행한 거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죄도 함께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4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에 대해서 이 공무원이 고발장을 접수한 건 그리로부터 12일이 지난 24일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10일, 24일이면 시간차가 좀 있네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고발했죠? 이 피해 공무원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얼마나 그 수치심 아프기보다는 사실은 공무원으로서의 수치심이 더 컸을 것 같은데요. 신고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겠죠. 근데 이 피해 공무원이 이 신고 부분을 주저한 게 또다시 후속 피해가 올까 봐 매일같이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보복이 두려워서 일단은 당장에 이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한테는 굳이 처벌까지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찰은 이 민원인에 대해서 일단 훈방 조치했다고 합니다. 민원인 A씨가 상습적으로 찾아와서 저렇게 고성을 지르고 막 욕하고 막 이랬는데 또 올까 봐 그렇죠. 조금 미뤘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동네, 한 동네다 보니까 또 찾아올 것이고 네. 또 얼굴을 마주해야 하니 한번 참은 건데 결국 뭐 동료들의 설득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예상하십니까?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초범인데 공무집행 방해로 저 재판받게 됐어요. 변호사님, 이게 이럴 일인가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가끔 있으신데요. 초범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는요, 국가에 대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이 검찰에서도 사건 처리 지침 중에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엄정 대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일지라도 단순 벌금형의 구약시 처분이 아니라요, 재판을 받게 되는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 같은 경우에도 단순 벌금 얼마 이게 아니라 재판을 받게 되는 구공판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검찰에서는 징역 1년 정도의 실형을 보통 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는지 또 공무원한테 가서 사과를 했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게 보거든요. 가끔은 이 공무원 찾아가서 또 합의해달라고. 이거 가지고 또 조명하면서 스토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벌을 주는 것과 별개로
어떤 사람이 또 다시 찾아와서 또 새롭게 찾아와서 아. 소동을 벌일지 네. 매일매일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 상대하는 게 정말 그만큼 많이 아유.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또 매일 찾아와가지고 합의해줘요, 네. 합의해줘. 스토킹이잖아요. 네. 그걸 또 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뉴스에 전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뉴스 안 전해진 사건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네.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반 행위로 안전을 위협한 경우가 2019년에 3만 8천여 건에서 21년에는 5만 2천여 건으로 증가했고요. 소폭 줄었지만 22년에도 4만 천여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다양했다면서요? 네, 공무원들을 향한 이 폭언 그리고 폭행 이유로 가장 많은 유형은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어떻게든 민원을 해결해라. 되든 안 되든 일단 내가 요청한 거 빨리빨리 해결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네, 지난주 포항시청 공무원이 민원인이 뿌린 정체불명의 액체를 뒤집어쓰고 눈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인이 뿌린 액체는 염산으로 밝혀졌는데요. 아유. 민원인은 개인 택시 면허 매매업자로 이 포항시의 택시 감차로 인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다가 미리 준비한 이 염산을 생수병에 담아 뿌린 것으로 어허. 알려졌습니다. 이거 너무 끔찍해요. 네. 네. 또 2020년에는 긴급 생계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서 여성 공무원 B 씨에게 불만을 토로하다가 돌연 주먹을 날린 남성도 있었습니다. 네, CCTV를 한번 보시면요.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하더니 벼랑간 얼굴을 때리는 이 남성. 예. 얼굴을 폭행당한 공무원 B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뇌진탕 증상으로 실신하고 맙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달려오는데 때린 건 어디 가시는 좀 거예요? 사라졌어요. 아니,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가해 남성은 네, 뭘 하나 봤더니요. 태연스럽게 저거 보세요.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자, 아이스크림이에요, 저게? 예. 사람을 때리고 지금 아니 사람을 때려줘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이스크림 먹고 앉았어요. 위급 상황일지 모르잖아요. 저 같으면 119라도 부르고 좀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서 자기 잘못을 좀 이렇게 인지하고. 아니 그럼요. 자기가 누굴 때려서 그 타인이 쓰러졌는데 잠깐 나갔다가 와서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일단 따진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니 사람을 내진탕에 빠지게 했던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를 보면 더 황당합니다. 이 민원인이 주장한 게 이 긴급생계지원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면서 이걸 좀 확인해라.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담당자에게 화를 넘어서서 욕설까지 퍼붓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담당 공무원이 아니 들어갔는데 은행 같이 가셔서 저랑 확인해보자라고 했지만 가해자는 거부하면서 계속 욕설을 했고요. 보다 못해서 옆에 계시던 이 담당 계장이 욕설은 좀 지나치시다. 이 담당 공무원 좀 안내를 따라달라.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먹으로 그 계장의 얼굴을 두 차례 가격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본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뭐 본인 홧김에 내가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엄연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건데 가가지고 자기 분풀이 한 거예요. 네.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만한 공무원을 상대로 이렇게 화풀이, 분풀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